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의 최정인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회사 소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다뤘던 사건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저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부도 다르고 그리고 로스쿨도 다른데 언제 어떻게 만났죠? 저희는 군에 가서 훈련을 하면서 같은 훈련병이 되면서 만나게 되었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20대 초반에 그러면 병사로서 만나게 된 건가요? 저희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네. 이제 군복무를 20대 후반에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대의 많은 나이에 네. 훈련을 같이 하면서 네. 동고동락을 하면서 친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까지도 합격을 하고 한국 나이로 30살 만으로 28, 29에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장교로서 입대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럼 어떤 평가로 장교 임관을 하게 된 건가요? 저희는 법무관으로 이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최근에 군검사 도베르만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군검사가 군법무관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변호사님, 법무관은 군에서만 있는 직역인가요? 사실 법무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군 법무관이 있고요. 저희가 했던 게 군 법무관이었고, 그리고 공익 법무관이 있습니다. 군 법무관은 말 그대로 군에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익 법무관은 군 외에 국가기관, 예를 들면 법무부나 검찰청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에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군법무관은 국방부 소속이고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인데요. 변호사님, 흔히 병사로 군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병무청 신체 급수 판정에서 뭐 4급, 5급 등을 받아야 공익으로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공익법무관 분들도 그러면 그렇게 신체 급수가 5급 이하여서 공익법무관으로 가게 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은지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뭐 신체 등급 뭐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때는 군법무관이 인기가 좀 더 높았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오히려 공익법무관이 인기가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공익법무관으로 안 가고 군법무관으로 지원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군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군이라는 그 사회에서 또 하나의 사회에서 법적인 업무를 전담해서 맡는다는 거에도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시험 끝나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심적으로 다소 미안한 마음이라던가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을 하루빨리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도 군법무관으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변호사님, 그럼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처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오시는 건가요? 군 법무관도 단기 군 법무관과 네. 장기 군 법무관이 나뉘는데요. 단기 군 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네. 병역의 의무를 네. 이행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이지만 장기 군 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하나의 직업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군법무관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도 있으시죠? 예, 실제로 군 법무관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여성 군 법무관 후보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단기 군법무관과 장기 군법무관이 동일한 시기에 임관을 하다 보니까 같이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군법무관에는 여성분들도 있으시니 여성 후보생으로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군대는 제가 알기로는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군법무관 분들은 육군, 해군, 공군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군 법무관도 처음에 훈련은 같이 받지만 이후에는 육해공으로 나누어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구분은 훈련소 때 나눠집니다. 훈련 중반쯤에 네. 그 이제 추첨을 합니다. 네. 추첨을 하는데 완전 랜덤으로 육해공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육군의 수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군이랑 공군은 비슷비슷한 숫자의 TO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난수 추첨을 통해서 육군, 해군, 공군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군으로 가게 되거나 뭐 공군으로 가게 되더라도 공평한 절차에 의해서 분류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가 법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통해서 실제 군법무관으로 임관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군 법무관으로 먼저 지원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네. 발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군 학생 군사 학교에서 네. 훈련을 받는데요. 이때는 육군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네. 우선은 분류가 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요. 그 이후에 그곳에서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해공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행정학교에 가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이제 군 법무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자 자신이 이제 속하게 된 육군, 해군, 공군 각 교육을 따로 잠깐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보직으로 배치가 됩니다. 네, 김병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육군, 해군, 공군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소집되어서요. 군사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육군, 공군, 해군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육군 종합행정학교로 위탁교육을 가서 거기서 법무관 그 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속한 육군, 공군, 해군 각 군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군 법무관이었다 보니까 공군으로 가서 공군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이렇게 법무관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법무관으로 임관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느꼈던 희노애락에 대해서도 에피소드를 풀어드릴 테니 저희 늘찬 튜브를 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